안녕하세요, 해피디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해피디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그저께 딱 5,000명을 넘어서 기념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해피디 유튜브 관련해서 뭔가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다시 돌아봤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지금 34만 회 정도가 조회수가 있고 이걸 찍었을 때가 작년 1월인데 취업 안 되는 연대생이라고 해서 연대생이 왜 취업이 안 될까? 취업 못한 연대생의 푸념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잖아요. 아무래도 제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영상이 이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1년 전에 제 모습이기도 하고 이때로부터 지금은 제가 상황도 많이 바뀌고 마음가짐도 좀 바뀌고 이랬을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리뷰를 하고 또 지금은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제 생각보다 엄청 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목에서 주는 그 어그로성 때문인지 아마도 그렇겠죠? 제가 연대생이 취업이 안 된다 라는 걸 내세움으로써 당연히 연대인데 취업이 돼야지 약간 이런 느낌을 풍겨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게끔 만들었던 그런 전략을 썼는데 점점 이게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들이 댓글에서 되게 많이 나와서 조금 되게 피곤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이제 영상을 보지 않고 댓글을 먼저 읽고 그걸 토대로 영상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지금 되게 중요한 제가 멘탈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결과 발표와 다음 전형에 대한 준비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그 영상에 댓글을 다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저의 참 애증의 영상인 이 영상을 지금 다시 봐보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아예 이거랑 성격이 되게 달랐어요. 딱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취업 실패 후 유럽 도피라는 영상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그냥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영상만 주로 올리다가 사실 제가 주로 하고 싶었던 컨텐츠는 제 일상에 담긴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여행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쪽으로는 욕심이 없었고 그냥 좀 내 취업과 진로 선택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했었고 지금도 취업 준비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보면 다 취업 못한 연대생 그리고 다 떨어졌어요. 전부 탈락. 이 영상이 가장 상위에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도 딱히 그냥
그 힘들다는 생각에 엄청 몰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할 일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말 좀 고민이 많고 머릿속으로도 좀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서 이런 영상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요. 약간 취업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일단 제 자리를 찾아서 제 길을 잘 찾아서 그쪽으로 그냥 꾸준히 가고 있는 중이고 이때는 길도 못 찾아서 저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 그 과정이니까 저는 저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대충 저게 어떤 느낌의 영상이었는지는 아는데 다시 보려니까 또 좀 민망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봐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도전! 못 보겠는데? 진짜 이거 약간 되게 한동안 이걸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망한데 저의 약 1년 전 영상을 1년 전 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제가 지원을 하면 어서오세요 하고 데려갈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건가. 물론 붙었으면 열심히 다녔겠죠. 그냥 저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취미나 특기 정도로만 생각했던 영상과 음악이 저의 어떤 뚜렷한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제 전공인 산업공학과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취업 준비 초반에는 어떻게든 제 전공과 제 관심사를 묶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업들은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애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확실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이게끔 포장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겠죠. 사실 저는 취업이라는 게 대학 가는 거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대학 가는 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좋다라는 인식이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부만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고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나의 진로, 직업을 정하는 시기인데 약간 대학 가는 것처럼 좋은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또 인적성 시험은 어떻게 공부해야 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래도 문제집도 엄청 많이 풀어야 되고 또 면접은 또 어떻게 봐야 하고 이런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실 취업을 처음 준비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기업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대학에 오니까 주변에 취업을 잘했다는 친구들은 모두 회사원이 되었고 저조차도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근데 24년 인생 동안 꿈이 한 번도 회사원이었던 적이 없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취업난이라 그렇다고는 하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건가. 물론 붙었으면 열심히 다녔겠죠. 좋은 회사에서
좋은 돈을 받으며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사실 내가 뭘 하면서 살지 아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아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저 괜찮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실 한순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꿈꿨던 적이 없거든요. 모두 각자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가치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선배, 저 친구들처럼 저 정도 기업은 가야 돼. 왜냐면 주위에서 다들 그러고 또 공대는 취업이 잘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저 자신을 제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무슨 기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스스로 그 압력을 느끼는 거죠. 저는 되게 안 그러고 싶어도 주위 눈치도 많이 보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분명히 이건데 주위에서는 아무도 안 하니까 다들 뭔가 또 내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속 주눅이 들고 나도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우리과 쪽으로 취업하면 잘 되겠지? 쉽게 취업해서 돈도 많이 벌겠지? 개풀 뜯어먹는 얘기였어요. 물론 저는 어릴 때도 나서는 사람, 방송하는 사람, 영상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PD는 사실 전공이 상관이 없는 직업이고 그래서 대학에 잘 간 다음에 이과에 가니까 가고 싶은 과가 없어서 신방과로 교차 지원을 했다가 안 되고 재수를 해서 괜찮은 과에 지원을 해서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대에 온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너무 재밌게 다녔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얻었어요. 근데 이제 길을 잃은 거죠. 근데 저는 더 이상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시키는 대로 제 인생을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이상 취업 못한 연대생의 푸념이었고요. 인생 뭐 별거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죠. 인생이 짧거든요. 취업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어떤 열정과 저의 개성을 모조리 되찾아서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결론. 연대생이 왜 취업을 못했냐? 연대생이고 나발이고 그냥 미래 생각을 안 하고 놀았다는 점. 하지만 후회는 없다는 점. 그렇지만 취업은 못했다는 점. 어쩔 수 없죠 뭐. 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네, 다 봤습니다. 그게 여러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때의 모습이랑 지금 제 모습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은 좀 있지만 이때의 제 모습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일단 이 영상의 문제점은 뭔지 알겠어요. 이게 초반 한 4분 정도까지가 굉장히 재수가 없네요. 약간 표정도 조금 띠꺼운 것 같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네, 내 얼굴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약간 어딘가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차 보이는 이 얼굴로, 그리고 약간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나를 안 뽑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때 말을 하고 있었네요. 왜 그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나 했더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딱 근데 4분 정도까지만 그렇고 그 이후에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보고 재수없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은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정말 제가 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이게 진로 선택, 꿈, 그리고 대학,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되게 저한테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영상이네요, 이게. 물론 취업 관련해서, 진로 관련해서 주저리 얘기하는 영상들은 이거 이후로도 정말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이랬고 앞으로는 이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게 좀 되게 짠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냐 그러면 일단 이 앞부분의 4분까지의 이 약간 내가 대학생활 동안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취업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은 이제 없어요. 왜냐면 사실 취업이라는 건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냈건 사실 이때도 대학 생활을 제가 어떻게 보냈건 그 취업 결과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기업을 목표로 하면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분야가 잘 맞고 이쪽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얻은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그 분야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 지원을 하면서 그 중에 붙는 회사에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취업을 준비하는 이때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소서를 그러니까 되게 잘 써야 하고 내가 했던 과거 경험들 중에서도 이 기업과 제대로 맞는 부분을 딱 꺼내서 매치를 시켜서 글을 써야 하는 거였고 그리고 뭐 필기시험은 정말 최선을 다해 봤어야겠죠? 이 기업이 만약에 무슨 시험을 잘 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걸 붙어서 면접을 가야겠죠. 근데 저는 그 의지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정말 내가 대학생활 잘했으니까 대충 해도 붙여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진짜 다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인적성 잘 보는 거 빼고. 근데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거 인적성 시험이 되게 제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 노력을 했음에도 뭐 노력이 부족했겠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떨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문제를 엄청 빨리 풀어야 되는 좀 요령껏 풀어야 되고 막 그냥 엄청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랑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물론 좋지만 이거 진짜 내가 해도 되지도 않고 이것만 뭐 내가 삼성전자에 가기 위해서 한 뭐
반년 동안 인적성 시험만 준비한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극히 제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관심이 컨텐츠 쪽에 있었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대기업에 갔다면 만약에 그럼 제가 취미로 영상을 만들고 있었겠죠. 근데 대기업도 대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호락호락하게 붙여주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떨어졌던 거고. 근데 조금 억울하긴 했어요. 진짜 3전 말고는 뭐 서류 탈락도 많긴 했고, 근데 서류 탈락 제가 서류 탈락 받은 것들은 좀 애매하게 제가 적긴 했어요. 제가 직군을 잘못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전공적으로 좀 특화시켜서 공부를 안 한 것도 좀 맞아요. 저는 생산관리 쪽이 재밌어서 생산관리 쪽만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이 데이터 분석하는 쪽이 사실은 더 갈 수 있는 분야도 많고 취업도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먼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한 선배들이 너 이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 교수님의 수업을 꼭 들어라 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되게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래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한번 수강 신청은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수업 들어갔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정말 내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취소를 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 길로 가지 않고 생산 쪽으로 갔는데 생산 쪽도 쭉 밀었으면 아마 취업이 언젠가는 결국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장 돌리는 거, 공장 돌리면서 최적화시키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생산 계획 짜는 거, 이런 거를 재밌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어쨌든 그 취준 과정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얼렁뚱땅 뭐 해도 되겠지 이 정도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배웠고, 뭐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더 들어가기가 쉬웠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뭐 그래도 다들 치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다들. 그리고 이게 능력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은 게 누가 뭐 스펙이 좋고 누가 학교 생활을 할 때 뭐 이쪽으로 열심히 파서 학회도 하고 막 이런 공모전도 나가고 막 상을 받고 막 이래서 취직을 잘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다 그냥 저는 고만고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취직을 한 사람들은 그냥 일단 운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내 모습을 잘 포장해서 내세웠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나와의 접점을 어떻게 잘 찾아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겠죠? 그런 것들을 잘 했으니까 취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 잘 팔아야 하는 거죠. 성적 맞춰서 가는 그런 대학과는 다르더라고요. 물론 다른 전형은 제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시험을 보고 그거 뭐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에 간 거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가 라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예 몰랐던 거죠. 어쨌든 좀 그거에 능한 사람들이 취직도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부족해서 취업이 잘 안 됐던 사람들도 결국엔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늘게 되고 자소서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이 오고 면접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감이 오고 다 학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핑계 댈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저 그랬던 학교 생활이나 뭐
볼품없는 스펙이라거나 이런 건 글쎄요. 저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4학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 저학년 때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저학년 때도 취업을 생각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뭐 제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대학생들이 저처럼 제가 뭐 굉장한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대학 생활을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나중에 취업할 거를 생각하고 막 치열하게 살아라 라고 해주고 싶진 않고 그냥 내가 뭐 잘하고 뭐 하고 싶은지만 좀 제대로 생각을 해보고 진짜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진짜 바로바로 해보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가 아니면 해볼 시간이 없다는 게 저도 그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지금도 정말 실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갑자기 너무 흥분을 했나요? 근데 이 영상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막 내가 앞에서 했던 내가 학교 생활에서 이런 거 했다라고 이렇게 자료 화면 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이건 지금 약간 민망하네요. 굳이 이렇게 해야 했을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뭐야 학교 다니면서 놀기만 했으니까 취업을 못하지 이런 말이 나오도록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초반에 너무 약간 재수없음을 깔아놔서 뒷부분으로 가기가 좀 어려웠던 영상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반성합니다. 왜 이렇게 띠껍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대기업 얘기해서 그런데 저 댓글 중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눈이 높으니까 그렇지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라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대기업도 그렇게 그러니까 대기업은 좋지만 그 뭔가 그냥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 그저 나는 윗단에서 내려온 그 정해진 나의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그럼 뭐 사업을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중견기업 눈을 낮춰서 대기업에 못 가니까 중견기업에 가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기업 가는 것도 힘들면 어차피 다 힘들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자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대에서 벗어나서 PD 준비에 뛰어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취업 준비생이고 취업하려면 아주 힘든 관문이 있겠지만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비록 돈 못 버는 지금 백수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일단 부모님이 저를 압박을 안 하시는 게 가장 감사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그냥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게 저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1년 전 영상에서는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조금 이제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회사랑 접점을 잘 못 찾겠고,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제대로 시작을 하자니 되게 망설여지고 뭔가 자신도 없고, 자신은 있었지만, 아니다, 자신도 없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주위에 믿어주고 막 밀어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튼 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근데 잘 어떻게 이 여행을 계기로 저의 사촌 언니가 오스트리아에 사는데 그 언니를 보러 여행을 간 거였단 말이죠. 그 언니가 저한테 조언을 되게 적절하게 잘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되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언니가 딱 캐치를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있으면은 그냥 해보라고. 이게 말은 되게 간단한 건데 좀 오히려 그렇게 간단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다른 이런저런 제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뜻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그 길을 가라 라고 말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언니는 저한테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일단 강조한 건 그거였어요. 제가 일단 너가 아직 되게 어리다. 뭘 그렇게 고민하면서 망설이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해보라고. 그리고 당시엔 제가 좀 주변 사람들의 기대, 특히 뭐 가족들,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그거에서 좀 벗어나는 게 될까봐 망설였던 게 PD 준비 제대로 시작하는 거에다가 아니면 뭐 영화 쪽으로 공부를 더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선뜻 그걸 얘기도 꺼내지 못했고 저도 확신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언니가 뭐 만약에 너가 그쪽으로 하고 싶으면 공부를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싶다고 뭐 지원을 해달라고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는 거고 너네 부모님은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줄 여력이 있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해줘서 제가 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또 생각을 해봤고 PD 준비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있었고 아니면 영화 제작판에 뛰어들어서 스텝 1부터 시작하는 것도 보기에 있었죠. 근데 결국엔 PD 준비가 저한테 최선의 선택이었어서 그 길을 선택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어쨌든 근데 이때와 달라진 생각이 있어요. 이때는 자기소개서를 누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가면서 고쳐가면서 쓰냐 이렇게 약간 또 재수없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이 생기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되게 절실하더라고요. 이 서류 합격 하나가 되게 소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든 누가 봐도 뽑힐 만한 자소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얘기라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조언도 들어가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전문가의 첨삭을 받아야지 아직도 이런 건 아닌데 왜냐면 아직도 좀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내 글은 내가 알아서 잘 쓴다라는 생각, 약간의 뭐 자신감 같은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소서는 내가 잘 쓰고 이런 나의 글을 안 좋아하는 회사라면 나도 됐어 라는 생각으로 자소서는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랬던 것도 있어요. 약간 좀 부끄러운 자소서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왜냐면 내가 지원한 이 기업과 내가 써놓은 나의 뭐 강점이라든지 내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는다고 저도 그때 느꼈어서 남 보여주긴 더욱 부끄러웠던 거죠. 실제로 뭐가 이렇게 안 맞았냐면 자소서는 아닌데 면접 가서 되게 멍청한 대답을 했어요. 그 기업에 진짜 가고 싶었으면 그 대답을 하면 안 됐는데 너무 제가 컨텐츠 쪽에 빠져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진심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왓챠 그때 컨텐츠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때 뭐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접은 걸로 알아요. 어쨌든 그쪽에 마케팅 인턴을 지원을 해서 면접 앞에 뭐 되게 잘 본 것 같아요. 잘 본 것 같은데 마지막쯤에 질문이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였더라? 한 30년 뒤에 네 모습을 뭐로 딱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넌 뭐가 되어 있고 싶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마케팅 인턴에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자가 거기서 영화 감독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물론 왓챠라는 곳이 영화를 많이 다루는 영화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다루는 건 맞지만 갑자기 마케팅 지원해놓고 영화 감독하고 싶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했죠. 영화 감독이 되어 있고 싶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롯데제과 생산관리 지원해서 서류 붙고 필기 붙고 면접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지난날의 경험들을 가지고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영화를 찍은 얘기만 엄청나게 많이 말한 것 같아요. 그거에 또 혼자 빠져가지고 또 엄청 제가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제가 그때 어떤 것들을 잘해서 엄청나게 뿌듯했고 그래서 뭐가 되게 좋아졌고 반응이 좋았고 이런 것들을 좀 투머치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예시도 좀 들었을 수 있었을 텐데 제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었죠. 내가 제일 잘한 거.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잘한 거는 영화를 찍은 거였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저도 이제 그냥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콘텐츠에 푹 빠져서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이제 할 일이니까.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말 딱 이제 학교를 다 다니고 취업이 돼서 학교를 나가야 하는 그 시기였어서 진짜 주위에도 같이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아니면 바로 전에 취업을 해서 나간 선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잘 돼야지. 그럴듯하게 취업을 해야지. 이런 압박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말했지만 아무도 저한테 그런 압박을 주진 않았어요. 대놓고. 근데 그냥 스스로 느끼는 압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압박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었던 것도 맞고 전공 쪽으로
근데 다 그냥 착각이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뭐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내 갈 길을 가기 시작했었죠. 이땐 길을 잃었다고 했지만 다시 길을 찾았고 또 그 길을 함께 가는 친구들을 얻어서 외롭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좋습니다. 잘 만든 영상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더 보세요. 근데 볼 때 4분 이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은 굉장히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모습으로 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찍었지? 약간 표정과 말투만 좀 다르게 했어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막 악플을 달고 막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근데 또 막 다시 1년 뒤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이때도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어?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벼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항상 제 모습을 사랑하고 누가 뭐라고 악플을 달든 제가 절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멘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댓글을 언젠간 다시 살려놓을 거예요. 제가 멘탈이 다치지 않을 그런 멘탈이 다쳐도 상관없을 그런 위치가 되면 댓글을 다시 살릴 것 같네요. 왜냐면 진짜 최근에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영상 안 보고 댓글 먼저 보고 그 밑에 그냥 또 안 좋은 댓글 다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안타까워서 일단 영상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저는 이 제목을 바꿀 생각이 없답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이 영상이 욕먹는 이유는 제목 때문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제목을 뭐 취업 실패한 취준생의 진로 다시 찾기 뭐 이런 걸로 했으면 무난하게 봤겠죠, 사람들이. 하지만 이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욕심 부린 거죠. 연대생 하면 어그로가 끌릴 거야 하면서 썼는데 실제로 어그로가 끌렸고 그래서 욕도 먹고 그런 거죠, 뭐. 근데 저는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뭐 연대 이런 거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게 뭐 지금 제가 하는 일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도 아니고 그냥 내 20대 초반의 시절을 보낸 곳 정도의 의미만 있고 이제는 뭐 물론 평생 따라다니는 게 학벌이겠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콘텐츠 많이 보고 글 잘 쓰고 저는 PD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지 뭐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뭔가 연대라는 것이 내 다른 강점들을 묻어버리고 그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냥 다른 이미지로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연대라는 걸 내세울 일은 앞으로도 잘 없을 것 같고 그럴 이유도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꿈 타령하면서 행복 찾기를 좋아하는 해피디, 그냥 그런 사람인 이미지를 갖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이 엄청 많았는데 결론은 뭐죠? 네, 취업 안 되는 연대생 영상을 다시 봤더니 4분 정도까지 굉장히 앞부분이 재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요. 그래도 나머지 뒷부분의 내용이 정말 좋아서 지금 봐도 좋네요. 다들 한 번씩 고민해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뿌듯함을 느꼈고, 또 이때 되게 갈팡질팡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안쓰러웠던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지금 달라진 저의 멘탈도 좋고 행복한 상태를 비교해보니 또 그만큼 내가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5,000명 구독자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5,000명 기념으로 이 영상을 기획을 해봤고요. 사실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취업 관련해서 좀 마음이 힘든 이야기들, 그런 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말을 하다 보면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없어서 별로, 그래서 힘든 게 없는데 힘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걸 못 하겠고, 또 애써 그런 얘기를 할 여유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취업을 성공하고 나면 그때 다시 돌아보고 또 많은 취준생분들, 힘들어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5,000명 구독자 된 것도 굉장히 감개무량해요. 빨리 10만 명 되어야 하지만 좋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만들고 취업 준비하고 PD 준비 빡세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진 모르겠지만 아마 설날 연휴 부근에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아주 재밌고 행복한 일들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2월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사실 언제냐? 1년 반 전에 했어야 되는데 취업 안 됐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그냥 하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상태도 제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래서 그냥 졸업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거 관련해서도 영상을 조만간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